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죠. 문정인 특보의 발언으로 한미 동맹이 위기에 처했고 트럼프가 경로했다는 기사를 필두로 스티브 셰벗 하원 의원의 사드와 주한미군 중 선택하라는 발언의 소개 기사까지 마치 한미 정상회담의 성패는 사드에 달린 것처럼 구는 그런 기사가 넘쳤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도 김정숙 여사가 패션 외교를 했는데 배려 차원에서 미국을 상징하는 옷을 선보였다면 좋았을 거란, 그래서 아쉽다는 기사까지 읽고 나니 참 재밌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했던 말은 정상회담의 정신과 결과에 고스란히 담겼고, 스티브 셰벗은 문 대통령과의 상하원 지도자 간담회 참석도 못하는 의원이었으며 미국을 상징하는 옷을 선보였으면 좋았을 거라는 주문에 이르면 우습습니다. 위크릭스가 폭로한 2006년 미 외교 전문의 버시바우 주한미 대사는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것에 동조하는 게 자연스럽다. 교육받은 한국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버시바우가 2017년에 이 기사들을 봤으면 아마 이런 말을 하겠죠. 여전하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제 첫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왔으니까 기사가 많이 쏟아졌겠죠. 네, 문재인 대통령 방미 마지막 날 미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서 소회도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정상 간의 우위와 신뢰를 쌓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이 남북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도, 사드 배치의 민주적 절차가 필요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당연한 주장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동포 간담회에서도 미국에 와서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본인이 한 회담이니까요. 네, 잘했다고 해야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고, 실제 회담이 어땠는지는 저희가 오늘 2부에서 미국에서 교민들의 반응, 그리고 국내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관련 뉴스들이 참 재밌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옷 이야기, 그 기사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뉴스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갔으면 좋았을 거라, 이런 기사잖아요. 예. 네, 베스트 댓글에서 그럼 일본 가면 기모노를 입어야 되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인식이죠. 배려해야 하는 쪽은 먼 길을 온 손님을 맞이하는 집주인이 배려하는 거죠. 예. 손님이 집주인 마음에 들려고 그 나라 옷을 입고 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미국 상징 옷은 뭔가요? 리바이스 폴로 이런 거죠. 예. 리바이스 폴로 셔츠 입고 양키즈 모자를 쓰고 갔어야 한다는 건지. 미국 중심 사고, 미국이 잘 보여야 한다는 이런 식을 하니까 이제 그런 발상이 나오는 거죠. 큰 문제 의식 없이 그런 기사를 썼을 텐데. 네, 오히려 미국에서는 우리가 입은 옷이 예쁘다면서 칭찬을 하자 오히려 김정숙 여사가 전해주기도 했던 일이 있었죠. 그게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한복 입고 간 것을 보고 미국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갔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는 상상을 한다는 게, 그리고 그 기사를 쓰고 그게 이제 데스크를 통과한다는 게 전 너무 웃깁니다. 예. 우리가 그만큼 미국에 잘 보여야 하고 미국이 어떻게 생각할까 관점에서 사안을 본다는 거죠. 바보같이.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와 통일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한 성과를 거뒀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 재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공론화된 것이 과제로 남게 되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본인의 대선 과정 중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제기했던 문제죠, 이게. 예. 그래서 또 한 번 언급을, 사실은 합의문에는 없는데 공동성명, 이제 합의문 공동성명 발표하기 전에 자국 언론을 향해서, 자국 국민들을 향해서 광을 판 거죠. 예. 그렇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는 이제 같이 갔던 김경수 의원이 비하인드 스토리로 SNS에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드러나게 됐죠. 예. 네, 한미 공동성명 발표가 7시간 지연됐는데 그 당시의 이야기를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썼습니다. 7시간이 7년 같았다라는 건데요. 한미 공동성명은 대통령 스스로 높게 평가할 정도로 심려를 기울인 작품이고 그 과정에서 해프닝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동성명이 발표된다는 걸 전제로 언론 발표문 작성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동성명에는 우리 요구가 충분히 담겨있기 때문에 언론 발표문에는 원론적인 언급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에 담겨있지 않은 한미 FTA 재협상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언론이 언론 발표문만 기사로 써내고 있어서 공동성명 발표가 늦어진 거에 대해서 애가 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7시간. 그 사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FTA 얘기를 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발언 내용도 사실은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 않았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만료됐다고 말을 했죠. FTA가. 네, 재협상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 시기가 끝났다라는 식의 이야기인데요. 만료됐고, 그게 벌써 2주 전에 만료됐고, FTA는 만료되는 게 아닙니다. 일종의 가짜뉴스죠. 네, 본인 입으로 말했는데, 만료됐고, 재협상도 시작됐고, 둘 다 사실관계가 틀린 이야기고, 그리고 FTA 발언한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언론들은 이제 뭐, 한미동맹을 굳건해야 한 대가로, FTA를 내줬다, 이런 식으로, 그 정상회담의 성과가 이제, 그 성과도 있고, 숙제도 있고, 이렇게 마치 냉정한 듯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객관적인 듯이 말하나, 실제 미국 언론들은 이 FTA 발언에 대해서 비판이 많아요. 네. 네,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각으로 1일에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으로부터 사드와 관련된 집중 보복을 당하고 있는 한국은 트럼프의 무역 강경책에 놀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미국의 대한 무역 적자가 지난해 270억 달러에 달했지만 2011년 그러니까 한미 FTA 발효 전에는 그 2배가 넘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LA 타임스도 비슷한 보도를 했는데요. 한미 FTA 재협상은 북핵 문제로 민감한 시기에 동맹국을 도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또한 무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거칠게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했고 이런 공개적인 불만 토론은 현명하지 못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이런 얘기죠. 그 사드로 미국이 전략적 이득을 얻었으면 사드 때문에 중국의 경제 보복을 당하는 한국이 그러면 안 된다. 한국이 그러면 화가 나거나 아니면 이거 결례라고 생각하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이런 말을 우리 언론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언론이 아니 사드 배치로 자신들이 전략적인 이득을 얻었으면 중국과 지금 굉장히 경제 보복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우리 언론이 백업해줘야 되는데 우리 언론은 그러지 않고 미국 언론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언론이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거예요. 네. 심지어 미국 온라인 매체인 복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를 헷갈려서 거꾸로 말했다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그런 얘기 했죠. 네. 지금 무역 적자 때문에 우리가 20조 달러의 적자가 생긴다고. 근데 이게 20조 달러는 재정 적자고 무역 적자는 5천억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매체 복수는 아마도 CNBC인가요? 거기서 나온 보도를 받아 쓴 걸 거예요. 거기서 그 humiliating 아주 창피한 실수를 한국 대통령 앞에서 우리 대통령이 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죠.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도 구분 못하는. 그러니까 FTA가 끝났다는 말도 사실관계가 틀린 얘기지만 2주 전에 만료됐다고. 그러면서 예를 든 것도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거라 미국 내에서 하여튼 비판받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FTA 얘기를 하긴 하겠죠. 네. 자, 이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전문가들 모시고 나눠보기로 하겠고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국민의당 소식입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이 어제 안철수 전 대표 대면 조사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문준용 씨 의혹 관련 폭로가 있다는 것만 알았고 증거 조작은 전혀 몰랐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매일 뚜벅이 유세 중이어서 보고받거나 지시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국민의당은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라고 전해지는데요. 박주성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가짜 제보 사건으로 국민도 속았고 국민의당도 속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이 듣던 표현이네요. 네. 네, 익숙한 말이죠. 저는 뭐 안철수 전 대표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조작을 알고도 발표하게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말을 하면서 보도에 따르면 답답하다 그게 도움이 되겠느냐. 당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 녹취록 관련한 기자회견.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네거티브로 흐르는 걸 탐탁치 않아 했다. 반대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보도로만 전해졌기 때문에 실제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여하간 뭐 그 측에서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보도가 이루어졌겠죠. 근데 저는 사실 이 말은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게 후보 중심으로 치러진 선거였거든요. 정당이 탄생한 지 얼마 안 돼서 조직이 아니라. 선거를 나흘 남기고 이제 결정적 녹취록 그 선거 내내 소위 공격하던 포인트인데 그게 이제 녹취록까지 나와서 기자회견을 해요. 그런데 후보가 그렇게 답답해하고 도움이 안 된다고 토론을 하는데 그게 사실상 반대했다는 건데 박지원 당시 대표는 그걸 기자회견 전에 알지도 못했고 그러면은 사인을 낸 거는 그걸 검증한 공명선거지원단 단장이 이제 이용주 의원인데 초선이에요. 부단장은 의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 대표는 모르고 후보는 도움이 안 된다고 반대한 걸 이게 강행이 그렇게 됐다는 건가요? 네, 저는 그 부분 납득이 안 됩니다. 누군가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이 오늘 윗선 조사 시작합니다. 그 후보는 나는 싫다고 하고 당 대표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결재받을 곳이 없는데 했다는 건 이거는 전 납득이 안 갑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예. 다음 뉴스는요? 네,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오늘 오전 10시에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앞서 구속된 이유미 씨의 진술을 통해서 윗선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또 검찰은 김인원 전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과 김성호 전 부단장도 오늘 오후에 소환합니다. 이유미 씨가 이제 또 다시 이유미 씨가 보도에 따르면은 안철수 전 대표에게 두렵다, 죽고 싶다, 도와달라는 얘기죠.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당시 문자를 받은 안철수 전 대표가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답을 하지 않았다 확인을 했지만 이런 말을 또 역시 보도가 된 건데 예. 본인이 이제 마이크 앞에서 직접 한 말이 아니어서 보도된 걸로만 이런 말을 했다면 저는 이것도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이미 이제 토크 콘서트 때부터 알던 사람이 죽겠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답을 안 하나요? 이럴 때는 물어보죠. 왜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요. 예, 답을 안 했다는 건 이때 답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고 받아들여야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답을 안 했다는 건 좀 납득이 좀 안 갑니다. 죽겠다는데 어디 놀러 가자는 것도 아니고 예. 이상한 일입니다.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최순실 씨 재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삼성 쪽은 특검이 주장하는 말 교환 계약 의혹과 관련해서 이것을 반박하는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삼성 변호인단은 지난 30일에 말 비타나 V와 라우싱 등 마필 매매 계약 해지 확인서를 공개했습니다. 최순실 씨 쪽에다가 단 한 번도 말 소유권 넘겨준 적 없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 세탁 관련해서 반박 증거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소유권이 최순실에게 넘어갔으므로 드러난 비밀 계약서상 이것은 뇌물이다. 이렇게 특검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삼성이 한 일이 뭐냐. 이게 이제 이 기사를 보면 대체 뭘 말하는지 잘 몰라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자기들이 그때 팔았던 매매 계약을 해지해서 돌려받았으니까 이걸 봐라. 원래 내 거니까 돌려받았지 않겠냐. 이런 말이거든요. 저는 이런 희한한 논리는 처음 들어봐요. 매매 계약 해지라는 용어도 처음 들어봅니다.
매매를 했으면 다시 구입을 하는 거죠. 구입 계약이 있는 거죠. 매매 계약서에 뭐 예를 들어서 1년 있다가 무슨 사고가 생기면 해지한다 이런 게 있습니까? 매매했는데 그 매매는 말이 다른 데 팔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렇잖아요? 매매 계약 해지란 용어도 말이 안 돼요. 예, 해지 시점도 이상합니다. 최근이거든요. 5월 24일인데요. 특검 쪽에서는 재판 증거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아니, 반박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팔았던 걸 되샀다고 하면 말이 되죠. 매매를 했는데 해지를 하면 되돌려 받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매매를 했으면 그 말이 거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샀으니까 그쪽 산 쪽에서는. 매매 계약 해지란 단어는 매매를 계약하는 체결 당시에 완전히 도장 찍기 전에 혹은 도장 찍은 직후에 무슨 사안을 가지고 해지하거나 말거나 하는 거죠. 말 팔고 난 지 1년 있다가 해지가 어딨어요. 용어도 말이 안 되고요. 이걸 돌려받았다는 게 자기 소유권을 인정받는 게 아니죠.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샀다고 할 수는 있죠. 재구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 사이에 비밀계약서에 의해서 최순실에게 넘어갔는지 아닌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해지 계약서로 말이 되돌아왔으니까 원래부터 내 거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희한한 주장이에요, 이게. 왜 희한하다고 언론이 보도를 안 하나 몰라요. 진짜 희한하지 않습니까? 내가 물건을 팔았어요, 중고시장에. 근데 그거를 해지하고 1년 있다가 다시 되돌려받았으면 이게 원래 내 거였다는 주장 근거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되산거죠, 되산거.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이게 정말 이상한 주장이라는 보도가 없어요. 저는 너무 이상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이게. 예. 설사 이 계약서에 애초에 1년 있다가 원하면 되돌려 받는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입증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사이에 실제로 정유라 씨가 또 그 말을 탔고요. 네. 그리고 이제 봐라 공식적으로 말값을 안 줬지라고 할 수 있어요. 말 세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이제 말 네. 파는 네. 말을 줬고 그 말 상인으로부터 돈을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받은 흔적이 없지 않냐라고 혹은 흔적이 있지 않냐 뭐 이런 걸 동시에 내놔야 하는데 그게 나오면 또 다시 얘기를 나누죠. 예. 하나 정도 더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한 말을 채널A가 보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은 그렇게 길을 쓰고 재단을 만드는 게 충성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안 전 수석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단을 안전모 수석이 충성하느라고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게. 예, 길을 쓰고 재단을 만들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길을 쓰고. 그러니까 재판하는데 이 재단을 누가 주도로 만들었냐 했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건 안정보 수석이 길을 쓰고 만들려고 했고. 예, 검찰에서요. 아직 재판에서는 그런 진술을 한 건 아니고요. 그런 재판 내용이 일부 나오거든요. 네. 아니, 그 검찰 진술 내용이. 길을 쓰고 안정보 수석이 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충성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게 믿겨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우선은 안종범 전 수석이 반박하겠죠. 안정범 수석이 그럼 대통령이었네요. 대통령이 야, 왜 그래? 그랬더니 내가 길을 쓰고 만들어야 돼. 정말. 이게 보통 이제 이 정도 일이 벌어지면 밑에 사람이 뭐라 해도 그건 내 책임이라고 하는 이제 리더로서의 워딩으로 이해를 구하는데 이런 것도 안정호 수석이 충성하느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길을 쓰고 만들려고 했다고. 재단을. 참 이상했다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전으로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죠. 문정인 특보의 발언으로 한미 동맹이 위기에 처했고 트럼프가 경로했다는 기사를 필두로 스티브 셰벗 하원 의원의 사드와 주한미군 중 선택하라는 발언의 소개 기사까지 마치 한미 정상회담의 성패는 사드에 달린 것처럼 구는 그런 기사가 넘쳤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도 김정숙
여사가 패션 외교를 했는데 배려 차원에서 미국을 상징하는 옷을 선보였다면 좋았을 거란, 그래서 아쉽다는 기사까지 읽고 나니 참 재밌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했던 말은 정상회담의 정신과 결과에 고스란히 담겼고, 스티브 샤벗은 문 대통령과의 상하원 지도자 간담회에 참석도 못하는 의원이었으며, 미국을 상징하는 옷을 선보였으면 좋았을 거라는 주문에 이르면 우습습니다. 위크릭스가 폭로한 2006년 미 외교 전문의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것에 동조하는 게 자연스럽다. 교육받은 한국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버시바우가 2017년에 이 기사들을 봤으면 아마 이런 말을 하겠죠. 여전하네. 김원준 선생, 미국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갔으면 좋았을 거라, 이런 기사잖아요. 예. 네, 베스트 댓글에서 그럼 일본 가면 기모노를 입어야 되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인식이죠. 배려해야 하는 쪽은 먼 길을 온 손님을 맞이하는 집주인이 배려하는 거죠. 예. 손님이 집주인 마음에 들려고 그 나라 옷을 입고 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미국 상징 옷은 뭔가요? 리바이스 폴로 이런 거죠. 예. 리바이스 폴로 셔츠 입고 양키즈 모자를 쓰고 갔어야 한다는 건지. 미국 중심 사고, 미국이 잘 보여야 한다는 이런 식을 하니까 이제 그런 발상이 나오는 거죠. 큰 문제 의식 없이 그런 기사를 썼을 텐데. 네, 오히려 미국에서는 우리가 입은 옷이 예쁘다면서 칭찬을 하자 오히려 김정숙 여사가 전해주기도 했던 일이 있었죠. 뭐 그게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한복 입고 간 것을 보고 미국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갔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는 상상을 한다는 게, 그리고 그 기사를 쓰고 그게 이제 데스크를 통과한다는 게 전 너무 웃깁니다. 예. 우리가 그만큼 미국에 잘 보여야 하고 미국이 어떻게 생각할까 관점에서 사안을 본다는 거죠. 바보같이.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와 통일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한 성과를 거뒀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 재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공론화된 것이 과제로 남게 되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제 첫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왔으니까 기사가 많이 쏟아졌겠죠. 네, 문재인 대통령 방미 마지막 날 미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서 소회도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정상 간의 우위와 신뢰를 쌓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이 남북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도, 사드 배치의 민주적 절차가 필요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당연한 주장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동포 간담회에서도 미국에 와서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본인이 한 회담이니까요. 네, 잘했다고 해야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고, 실제 회담이 어땠는지는 저희가 오늘 2부에서 미국에서 교민들의 반응, 그리고 국내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관련 뉴스들이 참 재밌긴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옷 이야기. 그 기사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뉴스였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발언 내용도 사실은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 않았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만료됐다고 말을 했죠. FTA가. 네, 재협상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고, 시기가 네. 끝났다라는 식이었는데요. 만료됐고, 그게 벌써 2주 전에 만료됐고, FTA는 만료되는 게 아닙니다. 일종의 가짜뉴스죠. 네, 본인 입으로 말했는데, 만료됐고, 재협상도 시작됐고, 둘 다 사실관계가 틀린 이야기고, 그리고 FTA 발언한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언론들은, 이제 뭐, 한미동맹을 굳건해야 한 대가로, FTA를 내줬다, 이런 식으로, 그 정상회담의 성과가 이제, 그 성과도 있고, 숙제도 있고, 이렇게 마치 냉정한 듯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객관적인 것이 말하나 실제 미국 언론들은 이 FTA 발언에 대해서 비판이 많아요. 네. 네,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각으로 1일에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으로부터 사드와 관련된 집중 보복을 당하고 있는 한국은 트럼프의 무역 강경책에 놀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미국의 대한 무역 적자가 지난해 270억 달러에 달했지만 2011년 그러니까 한미 FTA 발효 전에는 그 2배가 넘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LA 타임스도 비슷한 보도를 했는데요. 한미 FTA 재협상은 북핵 문제로 민감한 시기에 동맹국을 도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라고. 이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본인의 대선 과정 중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제기했던 문제죠, 이게. 예. 그래서 또 한 번 언급을, 사실은 합의문에는 없는데, 공동성명. 이제 합의문, 공동성명 발표하기 전에 자국 언론을 향해서, 자국 국민들을 향해서 광을 판 거죠. 예. 그렇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게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었다는 거는 이제 같이 갔던 김경수 의원이 비하인드 스토리로, SNS에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드러나게 됐죠. 예. 네, 한미 공동성명 발표가 7시간 지연됐는데 그 당시의 이야기를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썼습니다. 7시간이 7년 같았다라는 건데요. 한미 공동성명은 대통령 스스로 높게 평가할 정도로 심려를 기울인 작품이고 그 과정에서 해프닝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동성명이 발표된다는 걸 전제로 언론 발표문 작성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동성명에는 우리 요구가 충분히 담겨있기 때문에 언론 발표문에는 원론적인 언급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에 담겨있지 않은 한미 FTA 재협상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언론이 언론 발표문만 기사로 써내고 있어서 공동성명 발표가 늦어진 거에 대해서 애가 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7시간. 그 사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FTA